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인데 신점을 보고 무당을 만나고 부적을 쓰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님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죽은 채 아내가 아직도 보고 싶고 그리운 건지 아니면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새 가정을 차릴 수 있길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점을 보러 다니시고 제게 부적을 챙겨주시며 엄마가 주는 거 갖고 다녀. 혹시 알아? 민서 같은 애가 또 나타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엄마 말 들어. 이 부적이 여자를 부르는 부적이래. 비싸게 주고 한 거니까 꼭 갖고 다녀. 라면서 제 손에 쥐어주시곤 합니다. 늙어가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려면 재혼이라도 하는 게 맞지만 사실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기보단 아내를 떠나보냈던 그때의 충격이 제 가슴 속에서 사라지질 않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너 진짜 아내를 사랑했나 보다. 하긴 참 괜찮은 여자였지. 참하고 착하고. 나도 가끔 재수씨가 그리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니까.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건 다들 몰라서 하는 얘기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와 아내의 30년 지기 절친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곳에 사연을 보내면서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제 얘기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발 제 앞에서 아내의 얘기를 그만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아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짝사랑하던 대학 후배였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 대학 때 좀 잘 나가던 놈이었습니다. 과에서 나름 인기도 많고 발렌타인데이며 빼빼로데이며 여자 후배들이 제 사물함에 선물들을 놓고 가기도 했죠. 참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이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기도 한 것이 친구놈들이 제가 부탁이라도 한 듯이 야, 이번에 새로 동아리 들어온 여자 후배 알지? 걔한테 연락 좀 해서 같이 밥 좀 먹자고 해봐. 그 다음에 살짝 나를 불러. 제발 부탁이다. 걔 엄청 오래 좋아했는데 내 말에는 콧방귀도 안 끼잖아. 근데 네가 먹자고 하면 나올 거 아니냐. 부탁 좀 하자 친구야. 라면서 제게 몇만 원을 꽂아주기도 했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여자 후배들을 부르고 난 뒤 친구를 부르면 여자 후배들은 선배, 오늘 우리 둘이 보는 거 아니었어요? 전 선배랑 둘이 밥 먹는 줄 알고 나왔는데 라면서 아쉬운 티를 내곤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고 그때만 느낄 수 있던 풋풋함이었는데 저도 참 그 기억 하나로 평생을 어깨 피고 살다 보니 40이 넘어서도 왕자병에 빠져서는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찬란한 대학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저는 사실 제 아내와 친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아는 후배 정도의 사이였죠. 수십 명이 있는 과에 그것도 주류의 친구들과 놀았던 제가 말수도 없고 키도 작고 그런 아내가 눈에 띄일 리가 없었죠. 근데 아내는 입학 때부터 저를 눈여겨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내가 저를 처음 본 건 아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였을 겁니다. 저는 그때 사회자 옆에 앉아서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민수 선배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근데 자기소개 안 해도 민수 선배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라면서 다들 저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농담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입학한 걸 축하해. 우리 재밌게 학교 생활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신입생들과 건배를 하며 술을 한 잔씩 마셨는데 제 기억과 아내의 기억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내의 말로는 건배를 할 때 반대편 손으로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면 분명 아내를 기억할 텐데. 아무튼 아내는 그 기분이 너무 짜릿하고 좋아서 그때부터 저를 졸졸 따라다녔지만 제가 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매일 친구들과 모여 있어서 제게 말 한 번을 걸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를 갔고 제가 군대에서 이병 시절 아내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후배 민서라고 해요. 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면회 한번 가도 될까요? 라고 편지를 적었는데 뭐 오겠다는 사람을 굳이 막을 필요도 없었고 저는 그 친구를 저희 부대로 초대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올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친구를 하나 달고 왔더라고요. 너네 왜 둘이 같이 왔어? 민서 혼자 오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더니 저희가 엄청 친한 친구라서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5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거의 20년 지기예요. 영혼 같은 단짝이랄까? 라면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본 순간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라서 그런 건지 정말 쌍둥이처럼 옷도 입고 왔더라고요. 테니스 치마에 양갈래 머리를 하고 큰 왕눈이 안경을 쓰고 정말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속으로 했던 생각은 진짜 촌스럽다였습니다. 그 당시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시기였고 그 두 사람이 입은 옷은 이미 10년 전에 유행이 다 지나간 옷이었거든요. 대체 왜 두 여자가 저를 같이 찾아온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온 친구를 돌려보낼 수도 없었기에 그 친구들이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감정 없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날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쳐다도 보지 않고 본인에게만 뜨거운 눈빛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같은 상황을 기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면회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더 좋아졌다면서 그 뒤로 저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의 면회로 아내를 만났고 제가 복학했을 때 아내는 휴학을 한 상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복학을 해서 그날 면회에 같이 왔던 아내의 친구에게 민서 휴학 왜 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민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휴학했어요. 말하기는 좀 그래요. 안 그래도 선배한테 소식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만 휴학하고 다시 복학한다고 하니까 곧 다시 학교로 올 거예요. 근데 선배도 민서가 왜 휴학했는지 궁금하긴 한가 봐요. 솔직히 민서한테 마음 있죠? 라면서 혼자 앞서 나가더라고요. 마음은 무슨. 야, 됐어. 그냥 면회 자주 와준 게 고마워서 그러지. 아무튼 걔 복학한다고 하면 나한테도 말해줘. 무슨 애가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버릇이 없냐? 야, 쌍둥이. 네가 앞으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되는 걸로 한다. 알겠나? 실시. 라고 얘기를 했더니 꿍얼거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아내는 바로 복학했던 저보다 1년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신기한 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아내와 저는 꾸준히 연락이 이어졌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가끔 아내를 만나며 시간을 보냈죠. 그날도 아내와 둘이 술을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선배, 근데 회사 생활은 좀 어때요? 전 취직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선배는 취직 일찍 해서 너무 부럽다. 나도 얼른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빼고 다 취업한 것 같아. 그 저랑 친한 친구 주영이 알죠? 걔도 얼마 전에 취업했잖아요. 나만 백수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영이면 너랑 쌍둥이 같이 생기네? 걔랑 아직도 연락해?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죠. 걔랑 저랑 영혼의 단짝이에요. 엄청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지금은 20년도 넘었겠다. 저희는 아마 평생 친구로 지낼 거예요. 아니다. 친구라기보단 자매죠 뭐. 생각난 김에 주영이도 부를까요? 오늘 선배가 사주는 거면 주영이 부를게요. 라면서 목소리가 한껏 올라가더라고요. 불러라 불러. 오늘 내가 살 테니까 나오라고 해. 라면서 그렇게 셋이 만나서 술자리를 갖곤 했죠. 그 뒤로는 셋이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주영이라는 친구에게 듣기로는 아내가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졸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좋아해 준 게 고맙기도 했고 그 마음이 미안하기도 해서 저는 아내를 따로 불러 너 아직도 나 좋아해?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 마음은 안 변해요. 선배가 받아줄 때까지 좋아할 건데요.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제 마음은 안 변해요. 라면서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 힘든 시기였고 저를 곁에서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보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별로일 수 있어. 그래도 만나보자. 라면서 그렇게 그녀가 저를 짝사랑한 지 7년 만에 그녀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좋아했던 건 아내의 절친인 주영이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내 친구 민서 만세다 만세야. 두 사람 내가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지? 그러니까 선배도 좋은 사람 있으면 나 소개해줘야 돼요. 알겠죠? 라며 농담 섞인 말을 자주 했고 저도 그 말에 보답하고자 저랑 가장 친한 군대 동기를 아내 친구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아내의 친구와 군대 동기는 바로 연인이 되었더라고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네 사람은 정말 친구처럼 또는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저는 아내와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만났으니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죠. 그 당시에도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여행이며 웨딩홀이며 드레스까지 아내의 친구는 24시간을 붙어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해주었고 제 친구는 역시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게 이런저런 훈수를 두며 제 결혼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무사히 결혼을 하고 6개월 뒤 제 친구놈과 아내의 친구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연애 기간이 짧지만 서로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그 뒤로도 저희 네 사람은 결혼 전과 같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내와 아내 친구는 거진 30년을 함께 보낸 자매와 같은 친구다 보니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저와 군대 동기인 이 녀석은 군대라는 곳에서 정을 쌓아온 녀석이다 보니 형제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그쪽 부부도 저희 부부도 결혼 생활을 1년 남짓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이 너무 재밌다 보니 당장 아이 생각은 없었는데
하루는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배, 혹시 오늘 퇴근 언제예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제 남편이랑 민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선배 혼자만 나오세요. 비밀 지켜주세요. 꼭 혼자만 나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한테만 따로 연락을 하는 거 보면 뭐 이벤트 같은 거라도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아내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비밀리에 나를 부르고.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뭐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그 친구가 제게 한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 말도 못하겠고 저 이제 어떡해요? 집 앞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 맡지 못했던 향수 냄새가 나요. 이대로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전 아직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보내줄 자신이 없는데 선배가 도와주세요. 그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라면서 제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돼. 바람이라니. 걔가 그럴 놈이 아닌데? 얼마나 순정파인데 바람이라니. 확실해? 증거 있어? 뭐 회사 동료나 친구 사이 아닐까? 말이 안 되는데? 선배는 회사 동료랑 차에서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래요? 선텐이 너무 진해서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 여자였어요. 키도 체구도 저 정도 되는 그냥 제 나이 또래 여자요. 진짜 팔려서 민서한테도 말 못했어요. 민서가 알면 아마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민서한테는 저 평생 말 못해요. 그러니까 선배가 남편 만나서 좀 설득해주세요. 바람 피운 거 용서할 테니까 선배가 설득만 좀 해주세요. 라며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그 친구와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녁을 먹는데 정말 밥이 계속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죽상인 얼굴로 앉아있으니 아내가 제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당신 혹시 최근에 형섭이 만난 적 있어? 걔 좀 어때? 별말 없어? 라고 아내에게 물었죠. 형섭씨? 주영이 남편 형섭씨 말하는 거 맞지? 내가 형섭씨를 만날 일이 뭐가 있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제게 오히려 묻더군요. 아니 그게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 실은 오늘 주영이한테 연락이 왔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혼자 나오라길래 난 뭐 이벤트 같은 걸 하나 싶었는데 형섭이가 바람난 것 같다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아직 바람 피운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정보도 없대. 근데 주영이는 헤어질 생각이 없나 봐. 자기가 한번 눈 감아줄 테니까 나보고 형섭이를 설득해달라는데 너무 막막하다. 사실 이거 주영이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랬어. 당신이 알면 노발대발 난리 날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좀 모른 척 해줘. 오죽하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을까. 또 수다 떨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 조심해줘. 라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내는 놀랬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나도 말 조심할게. 라며 이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그 뒤로 친구 녀석을 만나서 형섭이 너 이 새끼 바람피냐?
요즘 이상한 거 알지? 한동안 우리 넷이 잘 놀았는데 우리 넷이 같이 안 본 지 엄청 오래됐어. 혹시 새살림 차린 건 아니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본다. 너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잖아. 라고 물었더니 바람?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살림이야 살림은? 그냥 바빠서 그랬지. 근데 너 뜬금없이 그런 말은 왜 하는 건데? 라고 오히려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친구에게 야, 주영이가 너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찾아왔었어.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면서 너 좀 설득해달라더라. 아직 널 너무 사랑한대. 너 이 새끼 주영이가 이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오래된 거냐? 적어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소개해준 내가 뭐가 되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 바람까지 눈 감아준다는 여자가 어딨어. 라면서 친구를 설득했죠.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도 그날 그 친구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것이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 옆을 지켜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엄청 상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아내는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몸이 녹초가 돼서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덜끝만 건드려도 짜증을 내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아내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별말 않고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출근을 해서 저도 일에 치여 이리저리 불려다닐 때였습니다. 회의 중인데 같은 번호로 3번이나 전화가 오길래 상사분께서 급한 전화면 받으라고 저를 배려해 주셨죠. 그리고 나가서 몰래 전화를 받았는데 전 그 전화를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전화를 건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1시간이나 먼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생명이 위급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응급실이래. 말 좀 잘해줘.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 어떤 사람이 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내는 급하게 수술실로 올라간 상태였고 그 자리에는 장모님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국도를 달리다가 마주오던 트럭의 운전미숙으로 아내의 차와 정면 충돌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봐왔던 사고가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했고 처음 응급실에서 실려왔을 때 아내의 상태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던 간호사 선생님께 못 듣겠다면서 현실을 도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끝냈지만 의사 선생님께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셨고 기다려보자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내는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병실에서 보낸 지 65일 만에였죠. 그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긴 것이 아내가 떠나니까 왜 그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던지 정말 아내 앞에서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실 때도 저는 정말 그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곁에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아내가 사고 났던 날부터 2달이 지나는 시간 동안 아내의 30년 지기 절친인 주영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남편의 바람이라는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0년 지기 절친의 생명이 위독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연락 한 번 없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진짜 친구가 맞는지 영혼의 단짝이라고 나불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처럼 행동하는지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거짓말 같았죠. 대학 동기들부터 아내의 고향 친구들, 그리고 아내와 잘 지내던 회사 동료들까지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까지도 가장 절친이라는 제 친구 녀석과 아내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니 두 사람이 괘씸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새벽이라도 잠깐 들러서 인사라도 해주면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제가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문자로도 봤으면 답이라도 주지. 아무 말도 없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아마 가장 많은 손님이 찾을 테고 아침부터 저와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은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장모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주영이? 주영이 너 이게 뭐니? 라면서 아내의 친구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주영이에게 꽂혔고 저도 그때 주영이를 쳐다봤는데 생각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아니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저런 옷을 입고 온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주영이 새빨간 립스틱에 새빨간 원피스에 망사 스타킹까지 거기에 최대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엄청 굽 높은 하이힐에 명품 가방을 들고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라면서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야 김주영,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이러고도 민서 친구야? 절친이라는 애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면서 소리를 질렀죠. 주영이의 복장 때문에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됐고 사람들은 전부 주영이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배? 나 이러고 오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이상해? 난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온 건데. 선배 나 기억 안 나? 나 처음 봤을 때 맨날 촌스럽다고 욕하고 민서보다 못생겼다고 놀렸잖아. 그래서 나 오늘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멋 좀 내봤어. 나 오늘 좀 섹시하지 않아? 라면서 제 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네가 지금 미쳤구나. 남편 바람났다더니 어디서 꼬리질이야. 이런다고 내가 널 위로해줄 것 같아? 왜? 네 남편 바람난 거 억울해서 나랑 바람이라도 피우고 싶어? 여기 그럴라고 온 거야? 정신 차려. 여기 지금 영정사진 안 보여? 네 친구 민서가 죽었다고. 너 현실 감각이 없는 애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혹시 너 정신이 어떻게 됐어? 네 남편이 바람나서 약간 머리가 미친 거야? 왜 여기서 화풀이 하는 건데? 대체 왜 이래? 라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말리면서 너까지 왜 이래? 주영이 남편이 바람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모르겠고 나가서 해결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너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 딸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조용히 못 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라면서 장모님은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고 저는 주영이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영이가 제 팔을 뿌리치며 이거 나도 절은해야 될 거 아니야. 나름 단짝이고 우리 우정이 30년이나 이어졌는데 장례식까지 와서 그냥 가는 건 아니지. 라면서 갑자기 냅다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친구야 잘 가. 거기선 행복해라.
아니, 행복하지 마. 절대 나보다는 행복하면 안 돼. 너도 알지? 네가 행복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네가 왜 먼저 떠나게 됐는지 저승에서 잘 생각해봐. 그리고는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그래야 나도 그나마 조금 마음이 풀릴 테니까. 라면서 제 아내 사진에 대고 마치 훈계하듯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끌고 나와서 나와! 당장 나와! 이 정신 나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고!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던 그때 주영이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아무것도 몰라. 이 멍청한 사람아.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알아봤지? 선배는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할 거야. 내가 선배 인생 구해준 거니까. 지금은 이런 내가 미친 것 같아도 선배도 아마 나처럼 곧 미치게 될걸?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혼자서 이걸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나만 원망하는 거야? 왜? 개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민서는 너만 생각했어. 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너보다 더 힘들어하고 네 남편이 바람났다고 했을 때도 민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 네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겠어. 우리는 너네랑 달라. 너네처럼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러니까 네가 다 안다는 것처럼 짓거리지 마.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건지 아니면 그 여자 혼자 화를 이기지 못한 건지 벌벌 떨면서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제게 휴대폰을 건네더라고요.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내가 100번 1000번 말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30년 우정이 남자 앞에서 박살나는 현장이 어떤 건지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아마 그거 보면 당신 와이프한테 정 떨어질걸? 어쩌면 죽은 게 잘 됐다고 할지 몰라. 난 솔직히 속 시원해. 남의 남편 탐내는 년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그게 용서한다고 용서될 일이야. 당신도 순해 보인 척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또다시 다른 남자한테 아내 뺏기지 말고. 라면서 비틀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손이 벌벌 떨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와이프와 저의 절친이 침대 위에서 뒹구는 영상이 찍혀 있더군요. 제 친구놈이 찍은 듯 했는데 아내는 몸을 가리며 제 친구에게 입을 맞추기도 하고 호텔방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는데 그걸 보고 정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복을 벗어던지고 아내의 절친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난 그녀는 제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발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장인 장모님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영이라는 아내의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와 제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 우리 몰래 만난 지 6개월도 넘었어. 나도 그 영상은 남편 휴대폰에서 찾은 거고 그날 민주 사고 우리 남편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 난 거야. 남편은 그때 출장이었고 민서는 그날 낮에 남편이 묵는 호텔로 가던 길이었어.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응급실에서는 최근에 통화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었던 거야. 나도 민서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알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민수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 나도 똑같이 잘못해줘야 민서도 상처받는 거잖아. 나 이제 그 애 잊고 살 거야. 어차피 남편도 떠나고 나 이제 더 이상 선배랑 민수한테 남은 정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남처럼 살자. 다시는 보지 말자. 라는 말만 남겨두고 제게 몇 장의 사진을 남기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주차장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더군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혼자입니다.